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이제 어제 터치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제 넘지는 못하고 네. 지금 1989선까지 이제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역시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겪고 있고 미국의 중국의 충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불씨가 코로나였다라는 게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핑계로 좀 더 압박을 가하는 거고 중국 역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두 나라는 현재 이 새로운 시장 4차 산업의 초입 이 구간에서 패권을 잡기 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역시 4차 산업주들은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충돌로 인해서 그 외적인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는 깊게 떨어지기보다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역시 저번 주 이후에 이번 주에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는 듯 하지만 역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역시 지금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손절을 확실하게 잘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지만 밑으로 빠졌을 때 상처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 우리가 확인할 때 지금 시장의 움직임으로 외국인 수급으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역시 외국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1220원대 내려왔을 때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그때는 외국인 혹은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방향성 때문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지만 역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외국인 수급은 개별적으로 종목별 실적주 위주 그리고 모멘텀 있는 4차 산업 쪽 위주로만 흘러갔다. 그리고 코로나 언택트나 물류 운송 쪽으로만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해서 환율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개별 대응, 단기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동시에 장중에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 팔았다, 일부 조금 사고 파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 역시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대응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환율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34원대 후반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환율이 1245원대 갔을 때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야 된다. 역시 외국인은 팔겠지만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올 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1265원까지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1265원까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위는 1245원짜리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1240원짜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역시 시장이 조금 낙폭이 깊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5원 단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때 연기금의 수급을 좀 체크한다라면은 시장의 지지력을 아래쪽에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000포인트 부근에 오긴 했지만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2030포인트대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건 맞지만 역시 지금 대응에서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손절을 짧게 잡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그 단기 대응의 실적주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4차 산업 그리고 플랫폼 5G도 눌림목이 올 때 대응하실 때 손절을 짧게 잡고 그리고 전기차 쪽은 역시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상관없이 전기차는 글로벌 이슈, 환경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전기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역시 손절을 잡고
조금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지금 관심은 역시 미래자동차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5G 플랫폼,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을 가져놓고요. 하단으로는 코스피 1910포인트짜리까지 한번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730포인트 위쪽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현재 흐름 안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역시 개별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시세를 줄 수 있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나 주도주 위주로 손절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40원 위로 올라가면 수급 흐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상까지 가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